자, 그래서 오늘 이어서 개념 익힘 7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봐봐. 우리 fx는 0이다라는 근이 알파랑 베타예요라고 하는 요 사실, 여기는 요거를 우리는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처음에는 f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x 관점에서 해석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 이야기는 당연히 방정식의 근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 관점에서 해석해 달라는 이야기는 사실 여기 있는 얘는 함수 값의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된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은 당연히 여기서 이 알파라는 값은 얘들아 x 값이니 아니면은 x 값이 아니니? 질문이 이상하죠? x 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 x 값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근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의 근이 현재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해서 x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를 넣고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x라는 문자를 빼버리고 얘들아 직접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준다면 F알파는 0이라는 소리고 F베타도 여전히 0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나한테 두 번째, 여기는 얘네들이 나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F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넣는다면 여기에다가 괄호가 들어갈 자리 요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여기에 들어갈 이 녀석의 값은 알파랑 베타입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잘 봐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f에 지금처럼 뭐 2x-1은 0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식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여전히 f라는 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x라는 거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라고 해서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x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갈 자리에 베타가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f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얘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얘는 이 알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0이 된다는 뜻이고 이 베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라는 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랑 f라는 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일단 명확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다시 이어서 한번 가볼게. 지금 나한테 fx가 0입니다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줬잖아. 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 표현을 나한테 던져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긴 얘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f알파가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f베타가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x 대신에 알파를 넣고 x 대신에 베타를 넣었지만 결과적으로는 f의 괄호 안에 들어갈 이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야만 0이 되고 베타가 들어가야만 0이 된다는 사실을 나한테 던져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f 2x-1은 0이라고 한 요 녀석의 뭐가 궁금하다고? 근이 궁금하대. 라고 생각을 해봐. 얘의 근이 궁금하다. 지금 이렇게 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현재 여기 있는 얘에서 이 정보에서 뭘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f에다가는 뭘 넣어야? 알파를 넣어야 0이 되는 거고 f에는 베타가 들어가야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얘는 지금 뭐야? 2x-1이 들어가 있잖아. 결과적으로 2x-1이라고 하는 게 알파여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알파여야 얘가 알파가 되면서 얘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2x-1이라는 게 베타여야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만족하는 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x 값이라고 했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의 근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넘어가고 넘어가서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완전히 되게 다른 얘기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얘가 나한테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거야. 다시. 여기는 얘는 F에다가 X를 딱 집어넣었잖아. 그지? 그리고 나는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걔가 근이 된다는 정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1번의 해석은 여기는 얘가 1번의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결국 나한테 준 건 F에다가는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이 녀석 얘를 전체 통째로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이 알파가 되게 하는 그 x의 값이 근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베타가 되는 그 x의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여기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이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랑 곱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두 개를 더한 거는 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가 될 텐데 두 개 더한 거는 4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여기는 4니까 얘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개 곱해버리면 4분의 뭐가 되겠어?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얘가 지금 4라고 준 거고 여기는 요 녀석 3이라고 준 거네. 그럼 4분의 8이니까 2가 됩니다.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지금 봐봐.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어떤 느낌으로 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풀게 돼요. 잘 봐봐. 얘의 근,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그러면 f2x-1은 0의 근이 궁금해. 그러면 여기서 x 값이 알파였으니까 여기다 x 넣으면은 다시 알파 넣으면은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2베타 마이너스 1이 왠지 근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어. 근데 이거는 뭐야? 단순한 추측인 것뿐이고 전혀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아니란 소리야.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아니란 소리예요. 다시.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F는 이 녀석이 괄호 이 전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 전체가 알파가 돼야만 0이 되는 애야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근이라고 하는 건 x에 뭘 넣어야 되나요?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알파가 되게 하는 2x-1이 알파가 되게 하는 이 x는 알파 플러스 1,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가 근이 아니라 얘가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요 얘기가 벌써 8분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것도 되게 많았었어 가지고 좋습니다. 자, 요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300. 자, 보자. 여기는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투점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으면은 결국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오늘 할 얘기이기도 한데 오늘 할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조금 이따 다 이해되게 될 거야. 어쨌든 지금 요 표현은 얘를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0입니다라고 준 거고 내가 궁금한 건 f2x-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들의 합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F에다가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된다. F에다가 베타가 들어갈 때 0이 된다라는 표현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여기는 이 녀석이 알파가 됐으면 좋겠어. 2x-5가 알파가 됐으면 좋겠어. 2x-5가 베타가 됐으면 좋겠어. 즉 x값은 넘어가고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5와 2분의 베타 플러스 5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이 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0이라고 줬으니 32로 나눈 거니까 15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은 어느 정도 잡고 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다가 두 가지까지 설명하고 끝났어. 그지? 마지막 세 번째 관점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뭘 할 거냐면, 2차 함수로 들어갈 거야. 다시 천천히 정리해보자. 자,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뭐였는지 기억나요? 제일 중요한 거. 뭐였지? 되게 쇼킹한 주제였죠. 근, 구하지 마. 였죠. 그는 구하지 않고 뭐 하는 거라고 했어, 얘들아? 얘는 가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뭐야? 얘는 개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찰을 해야 돼. 그래서 개수를 관찰해서 결과적으로 근의 뭘 얻을 거야? 정보들을 얻을 거야. 이게 두 번째 얘기였고. 그래서 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핵심 테마,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핵심 테마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판별식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였어? 근과 개수의 관계였죠. 라고 해서 그 개수의 정보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이 녀석의 부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a분의 마이너스 b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그 다음에 두 근의 차라고 해서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으로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 매번 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수의 정보를 가지고 개수의 정보를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정도의 정보들은 쉽게 파악할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근을 알면 2차식을 인수, 분해, 할 수 있어요. 라는 요 이야기까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2차 방정식을 바라봤을 때 너희가 떠올려야 되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근을 알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근을 알면, 예를 들어 볼게. 내가 x제곱에다가 더하기 x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여긴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대. 이거 얘들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하죠. 그지? 불가능하죠. 그런데 잘 봐봐.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이지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이 되죠. 됐습니다. 다시 얘는 다항식이지만 얘는 방정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는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뭘 할 수 있어? 근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마지막 끝판왕으로 근의 공식까지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니? x-알파와 x-베타가 된다는 뜻이죠. 이해돼요? 다시 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면 x-알파, x-베타는 0으로 인수 분해됐다는 뜻인 거잖아, 사실상.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을 알고 있으면 얘가 된다. 여기서 는영 요거 빼버리고 얘가 된다는 이 사실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케이?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내가 x 어쩌구와 x 어쩌구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네. 이해됩니다? 근데 나는 근을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근을 쓱쓱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근을 알면, 누구의 근을 알면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우리는 그 2차식을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근의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플러스인 거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다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요렇게 하나랑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인 거 두 번째 마이너스인 거 하나 더 넣어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도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은 장난들을 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나는 이 녀석의 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정식의 근들을 미리 구해버린 다음에 그 방정식 근으로서 여기 있는 얘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간단하게만 좀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마플에는 없어서 그 문제가 없어서 그냥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F 알파는 알파야. 그다음에 F 베타는 베타를 만족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 F는 3차야. 식이야.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는 뭐였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라고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되게 어렵죠. 일단 상황 자체가 꽤 어렵죠. 근데 여기서 먼저 얘들아 봐봐.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은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잠깐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야.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뭐였지? f 알파가 0이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져요. 이런 얘기가 인수정리였단 말이야. 근데 인수정리의 한계는 얘가 0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 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식들은 어떻게 변형을 해서 f x 다시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에요. f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0이에요 라는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서 나는 그럼 fx 마이너스 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인수정리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거 마이너스 x인데 내가 이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x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근이 얘랑 얘라고 했잖아 라는 건 이 녀석이 뭘로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야?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지. 그럼 얘랑 얘랑 같아요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fx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답은 x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관점, 요 마지막 관점을 모르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건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데 얘의 근을 알고 있다면 근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요 생각을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와.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등등등을 이용해서 그런 개념들을 짬뽕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냥 이런 문제 가지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실제적으로 괜히 배운 건 하나도 없다. 오케이? 뒤에 다 쓰일 테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짚고 가야 된다. 이게 오늘의 또 교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지금 이 문제까지 너희가 지금 완벽하게 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2개 이상, 뭐 3개 이상의 어떤 개념을 한 문제에 녹여놨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꼭 말해주고 싶은 건 요 세 번째 관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만 일단 정확하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을 인수분해하고 싶은 상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인수분해 할 수 없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2차 방정식이라는 거에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 왜?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지지난 시간에 심어놨으니까. 그죠?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을 구할 수 있다면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로서 난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까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너희한테 꼭 내가 알려주고 싶었던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2차 방정식 세 가지 관점. 이거는 있잖아.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첫 번째 뭐예요? 근 구하지 마. 근 구하지 않고 근은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두 번째, 개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관찰을 해주세요. 오케이? 개수를 관찰해서 그 개수 관찰된 결과를 통해서 나는 근의 정보를 계속 얻어낼 겁니다. 문제에서 궁금한 정보가 있었으면 어떤 개수들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열심히 생각해 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개수를 통해서 나는 얻어낼 거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는 근을 알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 라는 그 세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그래프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인 테마가 그래프 그리기였으면 좋겠어. 오케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손. 나는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 손. 자, 오늘 열심히 들으면 좋겠네요. 그죠? 오케이. 봅시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잘 봐봐.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 좌표 평면이라는 거에 있는 거잖아.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래프는 사실은 누구 거야? 이건 함수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저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프가 도대체 뭔데? 이건데,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등식이라고 하는 거에는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다.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얘는 항등식과 뭐밖에 없다? 방정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항등식과 방정식밖에 없다. 그죠? 그 중에서 항등식은 뭐라고 했어? 별은 별. 똑같은 대상을 다른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인수분해도 항등식의 등호였죠. 얘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고 이쪽은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가 다를 뿐 두 개의 본질은 같아.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애시당초 서로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두 개가 서로 달라요. 두 개 다른 걸 기준으로 해서 뭘 해주세요? 같게 해주세요. 얘는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뜻이잖아. 오케이? 두 개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같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게 같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들아, 방정식이라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잘 봐봐. 2x 더하기 3은 7이에요. 이런 식으로 식 한 개, 그 다음에 문자 한 개,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얘는 당연히 해결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또 뭘 배웠냐면 2x 더하기 y는 뭐 1이에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뭐 예를 들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었죠. 연립방정식이라 했을 때 얘는 식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그러니까 문자 두 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이 두 개 있어야 얘는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괜찮? 그런데 봐봐. 여기서 하나만 똑 떼다가 여기냐면 2x 더하기 y는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면 얘는 지금 현재 식이 몇 개? 한 개인데
문자가 몇 개 있어? 문자가 2개 있죠. 됐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이거는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건 못 풀죠. 맞아요? 이건 못 풀죠. 이건 못 푸는 거야. 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 이게 같으면 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문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얘는 못 푸는 게 너무 당연해. 근데 못 푸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해를 아예 구할 수 없니? 를 한번 생각해봐. 그건 아니야.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x랑 y를 구해주세요가 해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해를 아예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되는 해가 너무 많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넘겨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 0 넣으면 y 값이 얼마야? 1이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에다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y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네. 여전히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에다 2를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겠네. 당연히 구할 수 있어. 그지? 그냥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되든 다 구할 수 있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방정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부정방정식. 다시 우리가 1차 방정식 할 때 부정이라는 말의 뜻을 배웠었잖아. 그때 뭐였어? 얘는 해가 너무나 많으니 정할 수는 없어. 딱 정해줄 수는 없어. 해가 개 많아요. 이런 뜻이 부정방정식, 부정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를 해를 구해본다면 얘 해는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걔 해를 굳이 내가 x는 0, 2고 그다음 y는 1이라고 써도 괜찮지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편하게 표기하는 것도 괜찮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순서상으로 표기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좌표 평면에다가 0,1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점 하나로 표기하는 것도 여전히 괜찮죠. 됐습니다.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2, 마이너스 3이에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점들로 표현하는 게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0.001을 넣으면 0.001을 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0. 뭐야? 998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0.001을 집어넣으면 0.998이니까 한 요쯤에 있는 요점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그 점들을 전부 다 내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여기다 찍어버리면 하나의 뭐가 완성이 되겠어? 이런 선이 완성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맞았어? 맞아? 맞았어는 뭐야? 다시 여기 있는 얘.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해들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두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사실상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함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였냐면 부정방정식이었어. 오케이? 함수라고 하는 건 부정방정식이었고 그 헤드를 내가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찍어서 이렇게 표현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그 부정방정식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는 해들입니다. 근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근들을 한 땀 한 땀 한 땀 다 찍어주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원래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로 돌아가 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처음에 뭐 했어? 제일 처음에 뭐 했니? 그냥 0, 몇, 0, 1, 몇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찍어주고 걔네들을 다 뭐 했어? 이어버렸죠. 맞아?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원래 처음에는. 됐어? 그런데 매번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때? 좀 되게 많이 귀찮아. 그지? 그래프 하나 그리려면은 되게 많이 귀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려고 노력을 할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려고 노력할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대충. 됐습니다.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릴 거야. 그 대충 그린다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해서 계략적인 형태, 대략적인 형태, 대충 그려진 형태로 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고 한다면 그래프의 개형을 뭐 해서 암기해서 그 암기한 걸 토대로 뭐 할 거야? 대충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웠던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웠던 거는 어떤 방식을 암기하는 거였어? y는 여기에 ax에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개수가 의미하는 여기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내가 뭐로써 해석을 할래요? 얘는 기울기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는 요 녀석은 y 절편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여기는 이 개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여기는 요 상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는 기울기로 이제부터 해석을 할 거고 여기는 얘는 y 절편으로 해석을 할 테니 그렇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주세요 라고 했던 게 이런 거야. y는 2x-3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x축 잡아주고 y축 잡아주고 마이너스 3 y절편 찍어주고 기울기가 2였으니 얘는 1 갈 동안 2씩 커지는 1 갈 동안 2씩 커지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겠군요 라고 해서 이 규칙을 가지고 그려주게 된다면 결국 한 땀 한 땀 찍어서 그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날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뭐 해서 암기해서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그 의미대로 우리는 뭘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만 이 기울기가 갖는 의미가 뭘까?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가 2라고 해놓고선 얘가 1 갈 동안 이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뭐였으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으니까 얘가 1 간다고 치면 얘는 2칸 올라갈 거야. 한 칸 가면 2칸 갈 거야. 이런 뜻이니까 한 칸 갈 동안 2칸 올라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버린 이 정도의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 2라고 우리는 정의할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요렇게 딱 수직으로 이게 수평으로 딱 돼 있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기울기가 0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요 점과 내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 근데 y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러니까 1분의 0이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0이었던 거야. 됐어? 그럼 얘가 1 갈 동안 1만큼 올라가면 1 갈 동안 1만큼 올라가면 요렇게 되겠죠. 얘가 기울기가 1인 겁니다. 얘가 1 갈 동안 2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기울기가 2인 거야. 그럼 1 갈 동안 3이 떨어졌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숫자의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얘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3 갈 동안 2개 떨어질 거야. 3분의 2. 근데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이 정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기울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알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 생각해. 아, 저거 결국 뭐 해야 되는구나. 외워야 되는구나. 저걸 외우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 한 땀 한 땀 찍어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땀 한 땀 찍어서 그릴 거를 우리는 대충 외워가지고 여기는 얘네들의 의미 정도를 외워가지고 그 의미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거야라고 생각해 주는 게 그래프의 개형이고요. 됐어?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 의미 자체를 나는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안 외웠어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거는 뭐야? 내가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수학적으로 뭔가 뭐라고 할까? 수학적인 재능이 부족해서 못 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안 외워서 못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외워놓으면 그릴 수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제발 있잖아.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랑 Y축 있지. 좀 그리지 마. 요 얘기를 좀 해줄게.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진짜 그래프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되게 열심히 그리는데 X축, Y축 먼저 그려놓고 막 시작해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도 X축, Y축 그렸어. 이건 일부러 그린 거예요. 너희들 보여주려고. 너희들한테 익숙할 테니까. 근데 만약에 Y는 여기에 막 뭐라고 할까? 7X 정도라고 하자. 마이너스 23 정도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얘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X축 먼저 그려야지. 그다음 Y축 먼저 그려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에서 23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점 딱 찍어주고 기울기는 7이니까 한 칸 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 그리는 데 있어서 시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괜히 불편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생겨버리거든. 잘 봐봐 얘들아. 우리 집에 있을 때 내 방에 혼자 있는 게 편하니 아니면 엄마가 들어온 게 편하니? 당연히 혼자 있는 게 편하죠. 됐어? 당연히 혼자 있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애시당초 관계를 불편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런데 친구가 온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세수라도 해야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요소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다 그건 아니지만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치? 둘 이상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계라는 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린다는 건 나한테 뭐냐면 불편한 관계 두 개를 괜히 추가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봐봐. 여기서 X축을 지워버릴게. 그냥 Y축을 지워버릴게. 해서 만들어진 여기는 이 직선을 여기는 얘라고 할게. 라고 한다면 뭐가 이상하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이 없어도 충분히 얘는 그냥 이 녀석의 그래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뭐만 보냐면 여기서 기울기만 봅니다. 기울기가 몇이에요? 7이에요. 됐어? 그럼 얘가 하나 갈 때 7칸 정도, 그러니까 1대 7 정도의 비율을 갖는 한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갖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그려. 얘 그래프 다 그렸어. 됐습니다. 다시 y는 마이너스 5분의 2 x 더하기 27 여기 있었어. 얘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한 2 갈 동안 5 떨어지니까 한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갖겠구나.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2 갈 동안 아니지. 잘못했잖아. 5 갈 동안 이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괜히 불필요한 x축과 y축을 그림으로써 X축과 Y축을 그린다는 것도 짜증나지만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게 진짜 되게 불편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제발 X축과 Y축은 그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난이도가 갑자기 대폭 하락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려요, 안 그려요? 잘 안 그려요. 왜?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X축과 Y축만 안 그려도 그래프를 되게 편안하게 그릴 수 있어.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이랑 Y축은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해석을 못 하잖아요. 해석을 왜 못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2x-3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 내가 지금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려놨어. 지금 저기다 그리는 건 이렇게 지금 그려놨어.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점에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에 뭐에 관심이 있겠어, 얘들아? 이 점에 X좌표와 이 점에 Y좌표에 관심이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그냥 여기서 쭉 내려서 X좌표가 예를 들어 3이었대 라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6 빼기 3이니까 Y좌표 뭐가 되겠어? 3이 되겠네 라고 해서 3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굳이 3을 찍어주고 여기다 3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별 차이가 있니 없니?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축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해석은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X축은 Y축은 그리지 마세요. 물론 그려야 될 상황들이 필요하죠. 이게 그려야 될 상황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값 x-1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x축 밑에 있는 거 접어서 올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x축이라는 애가 꼭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때는 그려주고 걔네의 관계를 생각해가면서 그려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해라? 필요할 때만 그리자. X축과 Y축은 필요할 때만 그리자. 이게 첫 번째 얘기.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얘기는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생소한 얘기일 수 있어. 이렇게?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100% 무조건 그릴 수 있어. 뭐만 보면 된다고? 기울기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뭐만 보면 된다고? 기울기만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1차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1차 항의 개수,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얘가 양수였으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고 얘가 음수였으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양수인데 좀 컸어.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음수인데 좀 많이 0에 가까웠어. 그럼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를 보면서 그렇게 그냥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1차 함수 그리는 건 진짜 개 쉬워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해. 우리가 그리고 싶은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 플러스 27이 있었다 쳐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좀 배운 사람들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3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 하나, 둘, 이 찍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23을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 이차함수를 그리는 모습이거든. 됐어? 그런데 여기서도 과감하게 우리가 뭘 없애줘 버리면 과감하게 x축과 y축을 없애줘 버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그냥 이게 다야. 끝. 왜? 비교 대상인 x축과 비교 대상인 y축이 없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관찰하면 돼? 여기는 요 녀석. 최고차의 개수, 요 녀석. 여기는 요 녀석이 양수였으면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 여기 얘가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다시. 내가 여기는 얘를 그리고 싶어. 그런데 x축을 그릴 거야 라고만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벌써 세 가지지. 맞아? 그러니까 x축보다 완전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벌써 하나로 그릴 수 있는 걸 세 가지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y축까지의 관계까지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었을 때 요 녀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거기다가 y 절편까지 막 신경을 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 등등등 해서 내가 이 참수 하나 그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뭐만 봐? 뭐만 봐? 최고차의 개수만 봐. 오케이? 다시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했을 때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리면 끝이고요.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리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외워주세요라고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부터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자,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직선과 다르게 직선은 얘들아 얘가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계속 증가하죠. 그지? 얘가 감소하는 직선이었으면 한 번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할 거야. 얘는 증가랑 감소 상태가 바뀌지 않거든. 근데 이 이차 함수라는 건 좀 특이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쪽짜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쪽짜리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증가하다 뭘로 바뀌어? 다시 감소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얘는 증가, 감소가 바뀌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최대 최소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거든. 얘를 기준으로 이쪽은 감소하고 이쪽은 증가. 여기는 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은 감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라 라고 한다면 걔는 무조건 거기는 걔의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요 녀석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차 함수를 그릴 때는 x축이랑 y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는 대칭축을 그려주세요. 오케이? 얘를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이렇게 해보자. 우리한테 좀 익숙한 형태로 가보자. x-1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최고차항에서 양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꼭지점을 1,3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가 x값이 1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얘들아 혹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 대칭축 구할 수 있니?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 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지? 그랬을 때 대칭축은 뭐가 되냐면 x는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 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는 얘 있지. 얘. 여기서 x는 요거의 2배 2a분의 마이너스 b 요 계산을 하면 여기는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2a분의 마이너스 b야.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2분의 플러스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요 계산만 우리가 한번 해주게 되면 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x는 2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꼭 표기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형태라고 하면 이거 다시 정리해 줄게 얘들아. 2차 함수의 형태라고 하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봐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일반형. 일반형이 이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야. 이랬을 때 축의 방정식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건 얘들아 꼭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a가 양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지고 축은 얘가 되고 a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지고 축은 이게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얘가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표준형이란 형태는 y는 a의 x-m 전체 제곱 플러스 n의 형태를 갖는 여기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로 변형한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때 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x는 m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a가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를 절편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수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도 있어. 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는 절편이라고 하는 게 뭐야? x축과 만나는 교점, 축과 만나는 교점이잖아. 얘는 x절편을 준 거야. 알파 넣으면 빵 될 거고 베타 넣으면 빵 될 거니까 x절편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x축이 필요한 거야. 왜? 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낸 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됩니다. 마찬가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얘는 또 y축은 그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전히 얘도 뭐가 필요하겠어? 얘 축. 그럼 얘 축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얘 축.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당연하지. 얘랑 얘 딱 중간이잖아. 얘랑 얘 중점이잖아. 그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예요? 두 분의 합이니까 얘가 a분의 마이너스 b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걔를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의 절반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딱 이 정도만 너희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 됐어요? 지금 여기서 뭘 안 그렸어? X축과 Y축 안 그렸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그려놓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함수의 그래프는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대충 그릴 거예요. 개형을 외워서 대충 그릴 거예요. 이 형태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형태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 형태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뭐 해줄 거야? 단순히 암기를 해서 한 땀 한 땀 다 찍지 않아도 한 땀 한 땀 다 찍지 않아도 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이제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린 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절대값 있는 거 좀 이따 다시 하고, 쭉 넘어가서 바로 이제 문제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보자. 이참수가 이렇게 돼 있대. 얘 꼭지점이 얘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고요.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보는 거야. 천천히. 자,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쓱 그려봐. 다 그렸어요. 그죠? 대칭축을 살펴봐. 대칭축은 어디 있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니까 x는 k라는 곳에서 대칭축을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 뭐에 관심이 있어? 지금 현재 꼭지점에 관심이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꼭지점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얘를 뭐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식을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k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걔 y 값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k를 넣어봐. 그럼 얘는 뭐 k제곱에 마이너스 2k제곱에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4k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어차피 다 지워질 테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꼭지점의 y좌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요점의 좌표는 k, 4k 플러스 5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야? 여기는 얘가 이거 위에 있대. 이 꼭지점이 여기는 얘 위에 있대. 그럼 무슨 말이겠어?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즉 4k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는요. k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넘어가면 3k가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나요?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겠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여전히 꼭지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열심히 한번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는 얘가 마찬가지 대칭축이 뭐가 되겠어? 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또 마찬가지로 m을 집어넣어. 그럼 나오는 y 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될 테니까 여기다 m을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빨리 계산할게.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꼭지점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얘가 m,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됐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몇 사분면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1사분면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x축이 한 이쯤에 있었다는 소리고 y축이 한 이쯤에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어? 그럼 이 녀석의 x좌표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좌표는 여전히 양수여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m은 양수여야 되면서 m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의 범위는 0에서 2 사이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 오케이?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넘어가. 그렇다고 얘들아 그 무조건 지금 뭐야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긴 하잖아.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여기는 얘를 내가 x-m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 더하기 2입니다. 라고 해서 얘 꼭지점의 좌표를 그냥 m, 마이너스 m 더하기 2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잖아. 근데 선생님이 굳이 지금 이렇게 m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m 더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에 조금 더 어,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그래프로 계산하는 게 있어. 다시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냥 그래프로 풀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식은 그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 근데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해석의 가지수를 굉장히 늘릴 수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니까 어려운 문제 뭐 다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에 적응이 돼서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데요. 나는 식을 가지고 풀 거예요. 라고 한다면 자꾸 우리는 뭘 놓치게 되냐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부터는 식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는 지금 요 문제 풀려고 지금 이거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지? 더 어려운 것도 다 적용시켜주고 싶은 거네. 넘어갑니다. 오케이? 쭉 넘어가고요. 다음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추계 방정식이 x는 2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대요. 그때 만나는 점, 요 점이랑 요 점을 a랑 b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는데 c가 0,3입니다.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9라고 했을 때 f10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봐봐. 일단은 이런 해석들을 할 때 있잖아 얘들아. 제일 먼저 준 게 뭐야?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9입니다. 라는 정보를 줬어요. 저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고 싶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관찰하는 게 정상이니? 저 삼각형의 넓이를 관찰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관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높이를 먼저 봐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줬어? 0,3이라고 줬거든. 얘가 0,3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3이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될 텐데 여기는 요 길이가 될 텐데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거고. 됐습니다. 그럼 넓이가 9라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3에다가 물음표를 했더니 그 결과가 9였다는 뜻이니까. 됐습니다. 여기는 3, 3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2가 넘어가니까 물음표는 얼마가 되겠어? 6이 됩니다.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였구만? 6이었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6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2차 함수의 식을 완성해서 거기다 이제 10을 넣고 싶은 거거든. 2차 함수의 식을 완성하고 싶으니까 다시 fx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미 준 정보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프를 해석해 봤을 때 주어진 정보를 해석해 봤을 때 이미 준 정보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얘들아 c 줬지. c는 얼마예요? 3이죠. 왜? 0,3이라고 대놓고 줬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다 사라질 테니까 0 넣었을 때 3 나온다는 건 C가 3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C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 다음 또 준 게 있어. 또 뭘 줬니? 축을 줬지. 축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됐어? 다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현재 얼마야? 2라고 준 거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B값이 마이너스 4A라는 소리가 됩니다. 라고 해서 B도 여전히 사라지면서 이렇게 내가 식을 써줄 수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이 fx를 완성함에 있어서 A라는 문자 하나만 해결하면 fx가 완성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어? 그리고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쓱쓱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라고 준 거야? 6이라는 정보를 내가 얻어낸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환산해서 내가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A값을 구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X축, 다시 대칭축이 여기 좌표가 얼마였어? 2였죠. 근데 이 전체 길이가 6이라는 거는 이 반쪽짜리 이 길이가 얼마란 소리고? 3이란 소리고. 이해됩니다? 3이란 소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란 소리는 이 점의 좌표가 몇이란 소리가 되겠어? 5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5 넣었을 때 빵 나와요 이런 뜻이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는구나. 얘는 25A-20A 더하기 3이 얼마였어? 빵이고 싶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A 플러스 3이 빵인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fx가 완성될 거고 여기다가 x 대신에 이제 10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구해지겠네요 라는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이 정도의 해석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좀 여기서 좀 말해주고 싶은 몇 가지만 좀 여기서 아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보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부터 진짜 강조하는, 선생님이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함수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도 함수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제일 중요하냐면 그래프적인 관점이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은 그래프랑 진짜 미친 듯이 친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게 뭐였어? 그래프 편하게 그리자. X축, Y축 같은 것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리자. 이제 그릴 수는 있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해봐. 이제 그릴 수 있어. 됐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이제 뭐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해석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잘 봐봐.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끝나는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이 식은 방정식의 등호라고 했잖아. 그럼 얘랑 얘는 애시당초 같지 않았던 건데 맞아?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등호를 썼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점들 하나하나, 점들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들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y는 fx라고 준 여기는 요 녀석을 x와 y의 하나의 관계식입니다. 로 한번 해석해 보자. x랑 y의 관계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할까? x 세제곱에 플러스 1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물론 3차 함수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그냥 fx가 x제곱 더하기 1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거는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x와 y의 관계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라고 하는 게 하나 정해지잖아?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y값을 구할 수 있어. 반대로 y값이 하나 정해지잖아? 그럼 난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x값을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x랑 y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x가 딱 정해지는 순간 y는 정해질 수밖에 없고 y가 정해지는 순간 반대로 x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쪽에 이 x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궁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식을 통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y는 0이라는 소리니까 이 값은 y가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와 여기 있는 이 식을 두 개를 동시에 해석해 봤을 때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y값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딱 정해졌어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습니다. y가 1이었어. 그러면 y가 1인 그 점이 있었을 텐데 그 점에 해당하는 그 x좌표를 구할 수 있겠나요? 를 묻고 있는 거야. y가 뭐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은 x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x세제곱은 0이 되겠죠. x세제곱 0이란 소리는 x값이 0이란 소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0이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x값이 2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x가 2였어.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얘는 9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해됩니다. 만약에 y값이 마이너스 7이 되는 y값이 이때 x값이 궁금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다 마이너스 7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7은 x세제곱 더하기 1이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은 x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x세제곱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x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하나의 함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함수에서 첫 번째 해석, 너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x라는 게 있고 y라는 게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이 녀석의 값을 알고 있다면 이 값을 통해서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해석, 이 녀석의 값을 알고 있다면 반대로 y 값을 알고 있다면 걔를 통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해석을 우리는 보통 함수값이라는 해석으로 접근을 합니다. 단순하게 여기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그 값이 y니까 그냥 얘는 함수값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방정식이라고 해석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0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y값이 0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fx는 0이라고 하는 뭘 푸는 거야?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고 그 x값을 찾은 게 얘가 0이었을 때, 얘가 0이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x값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y의 범위를 알고 있었을 때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이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x의 범위를 주고서 그거에 해당하는 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쳐보자. 됐어?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라고 한다는 거는 실제 그래프상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y 값들은 0부터 해서 여기 값이 될 테니까 이 y 값들은 뭐가 되겠어? 0에서부터 1 사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다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된다면 이 y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가 될 거야 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얘는 최대 최소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x의 범위를 가지고 결국 뭘 구하고 싶었던 거냐면 y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위를 가지고 범위를 구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결합니다라고 부르냐면 부등식을 해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번에는 얘의 범위를 0에서부터 9까지 y의 범위를 0에서부터 9까지 잘라서 얘가 이렇게 되게 하는 y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관찰하겠다는 소리니까 그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해서 y의 범위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고? x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해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봐봐. 우리가 혹시 수학 상을 한 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부등식의 해는 누가 봐도 1에서 2 사이가 되거든. 왜냐면 여기 얘가 x-1에다가 x-2로 인수분해가 돼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지금 안쪽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가 됩니다라는 요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암기해 주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제가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잘 안 하고 그냥 외워달래 이런 느낌이 많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야? 요 녀석을 함수로 생각을 해봐. 함수로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됐어?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의 뭘로? 함수로서 생각해봐.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그 값, 요 값이랑 요 값이 1과 뭐가 되냐면 2가 되거든.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라보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fx, 지금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y값이잖아, y값. 이게 y가 0인 상황이지, 지금. 걔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y의 범위를 이렇게 얘보다 더 작은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때 뭐가 궁금합니다?
y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설정했을 때 그때 x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더 0보다 작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 될 텐데 여기에 있는 수많은 x라는 점들을 다 모아서 생각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이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x의 범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있는 요점의 x좌표는 1이었고 요점의 x좌표는 2였으니 여기 있는 얘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1에서 2 사이, x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배우는 대다수의 함수값이라는 거랑 최대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이랑 부등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요 함수 하나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딱 그려놓고 거기 있는 걔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동시에 4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진짜 되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거고 거기 있는 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고등수학에서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래프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 잘 봐봐. 그래프의 성질, 그래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잘 봐봐.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들아, 요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얘가 뭐야? 이게 y는 0이라고 하는 거야. x축은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야. 됐어? 그럼 얘랑 얘가 만나는 그 점에 x 좌표들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 쉽게 말해서.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현재 지금 2였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가 몇이었어? 요 길이가 지금 현재 6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3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3이래. 그럼 2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이 점의 좌표는 5가 될 게 분명하고. 그럼 얘는 반대로 5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군요? 0이 나오는군요.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음. 5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F5가 0이다라는 식을 만들었고 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됐던 거야. 물론 여기서도 3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을 거거든. 그럼 당연히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옵니다라는 식을 만들 수도 있는데 걔도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다시 그런 식의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되게 편안한 그런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좀 많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보자. 2차 함수의 개수와 부호라고 해서 3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사실은 2차 함수를 보면서 거기 있는 걔를 뭐해?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한테 바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서 거기 있는 2차 함수를 파악해 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얘에서 얘로 가는 해석이고 얘에서 얘로 가는 해석인데 어차피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이 그려진 녀석을 통해서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한번 천천히 봐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한번 좀 골라봤으면 좋겠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대칭축이라고. 이거 먼저 딱 째려보는 거야. 그럼 저기는 쟤는 얼마인지 값을 구할 수 있나요? 를 생각해봐. 구할 수 있죠. 왜? 여기 있는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2와 4라고 줬으니까 얘네들의 평균값이 당연히 뭐겠어? 대칭축일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1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뭘 해주세요? 얘네들의 뭘 구해주세요? 부호만 정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 막 다 열심히 구하려고 하지 말고 부호만 구해달래. 그럼 찬찬히 보자, 얘들아. 제일 먼저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얘가 하는 역할은 제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음수였겠네라는 생각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B는 단독으로 구할 수 없지만 C는 또 의미가 있죠. 저 C라고 하는 건 항상 0 넣으면 나오는 값이니까 저 C라는 건 여전히 Y 절편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난 이 그래프에서 뭘 관찰하면 되겠어? Y 절편인 요 녀석을 관찰하면 돼. 여기는 얘를 딱 봤더니 X축보다 위에 있죠? 무슨 말이겠어? 양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C 값은 양수겠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보고 싶은데 우리는 B는 단독으로 볼 수 없단 말이야. 대신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 대칭축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칭축이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단 말이야, 얘들아. 됐나요? 근데 그 녀석이 얼마랬어, 지금 현재? 1이라고 줬어요. 그럼 B는 뭐겠어요? B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런데 A가 무슨 수라고, 얘들아? 음수라고. A가 음수였으니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 B는 양의 부호를 갖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궁금한 게 A 빼기 B 빼기 C 이런 게 궁금했어. 이 녀석의 부호가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누가 봐도 음수고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고 얘 무조건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 두 개를 빼면 당연히 얘는 음수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잖아.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단순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얘 부호를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은 음수고 여기는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기 때문에 이걸 더한 결과가 양수들이 더 셌다면 양수가 될 거고 음수가 계좌 같다면 얘는 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각각의 부호를 가지고 여기는 얘의 부호를 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이 부호를 다시 여기는 요 개수들의 요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얘는 여기 주어져 있던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뭐를 넣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니? 1을 넣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라는 거는 1을 넣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걔는 1을 넣었을 때 나는 함수값, 즉 Y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을 집어 넣었을 때는 Y값이니까 여기는 요 값을 의미하는 게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양수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얘는 어떻게 했니 그럼?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여기는 이 함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를 넣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나오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부호가 뭐였어? 0이었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그냥 0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지. 됐나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녀석 A 더하기 2B 더하기 4C래. 그럼 여기는 얘는 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냐면 지금 여기다 내가 함수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얘 A 앞에 붙어 있는 거랑 B 앞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는데 C는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긴 얘 4C라고 붙어 있는 이 순간부터 조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냥 뭐였으면 좋겠어? C였으면 좋겠어. 그러니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얘가 그냥 C인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4분의 1로 묶어주면 어떨까? 그럼 얘는 4분의 1A에다가 더하기 2분의 1B에다가 더하기 C입니다라고 4로 묶어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아,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다 2분의 1 이 정도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양수였으니 그 4배를 해도 당연히 뭐가 되겠네? 양수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개수의 부호는 이런 정도의 느낌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랑 그 가우스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정도는 우리가 그려봤으면 좋겠어서 여기는 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다시 이건 그냥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해줄게.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죠. 절대값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쫄지 않기로 했었지. 그지? 절대값이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서 계산할 거야. 이게 가장 기본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 봐봐, 얘들아.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y가 이렇게 쪼개진 거 있지.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고 x가 1 이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해서 x가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요? 를 먼저 생각해 보자. 저렇게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식 자체가 달라져 있는 저런 상황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인데 이건 되게 쉬워요.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그래프상 x는 1을 기준으로 뭐가 돼 있어? 나눠져 있어. 그럼 우리는 이쪽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이쪽에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x가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누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뭘 그려주세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얘의 그래프, y는 얘의 그래프,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봐봐. 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기울기를 관찰해 주면 좋겠어. 그죠? 기울기 1이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됐습니다. 다 그렸어요. 저게 다야. 괜찮죠? 그런데 얘가 언제만 그려달라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주세요라는 거지. 여기는 그리지 마, 여기는 그리지 마, 여기만 그려주세요가 이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있잖아. 우리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같이 정리하고 갈게. 우리 수직선이 있었을 때랑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이 있었을 때는 좀 생각의 차이가 조금 생겨요. 여기서 얘가 0이었고 얘가 1이었고 얘가 2였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였어.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똑같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였어. 라고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x는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는 요 점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 괜찮죠? 그런데 얘가 좌표 평면상에서 있잖아. 좌표 평면상에서 x는 1입니다. 라고 말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선이 돼요. 이해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얘는 1차원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 수직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얘가 좌표 평면으로 오잖아? 그럼 얘는 2차원적인 존재가 돼요. 오케이? 근데 봐봐. x는 1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x 값이 1이기만 하면 되는데 얘 x는 1인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1,1이 있었다고 쳐봐. 얘는 1,1이기 때문에 여전히 x가 1인 거 맞죠? 맞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 2, 다시 1,2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요 점은 x가 1인 거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x가 1인 점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범위가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빵꾸 뻥 뚫리겠네. 여기 뻥 뚫려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x값들이니까 우리가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그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의 의미잖아. 근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얘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등호도 같이 붙여줄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점부터 1 위에 있는 점까지 모든 점들 x좌표들을 의미하는 게 여기는 이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수직선상에서 있잖아. 좌표 평면상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인 것부터 x가 1인 것 사이가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무 점이나 작고 아무 점이나 작고 아무 점이나 작고 생각을 해보면 그 x좌표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x는 1이라는 이 직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의미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1보다 작다는 거는 얘보다 더 작은 쪽, 이쪽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실제로 여긴 얘는 이 영역에서만 그렸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요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는 얘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다시 1보다 작을 때는 뭐라고 했어? 2x-3이랬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관계가 중요하잖아. 두 개 이상이 됐으니까. 하나만 있을 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거든. 근데 얘가 두 개가 됐으니까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이 될 만한 애가 누구겠어? 1일 때겠지. 1일 때. 얘가 1이라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거 4로 바꿀게. 다시. 얘가 1이었을 때 얼마가 나와? x에 1 넣으면 2 나오죠. 근데 여기다도 1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2 나오지.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여기는 요 y값이 현재 4였다는 뜻인데 뭔 소리야? 2였다는 뜻인데 여기다가도 여전히 내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가 될 거야. 이해됩니다? 근데 길게 뭐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이게 길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좀 더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얘는 뭐라고? 1보다 작은 쪽에만 그려달라 라고 했던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봐봐. y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대. 얘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값이 있으면 이 녀석의 부호가 되게 궁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저기는 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가만히 보니까 x가 그럼 결과적으로 1인 걸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x-1이에요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질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요 녀석에 뭘 그리고 싶다는 소리야? 결국은 그래프가 그리고 싶어요.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전히 난 뭘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쪽에서는 뭘 그릴 거야?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나요? 그리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였겠네? 0이었겠네. 됐어? 여기는 이 값이 얼마? 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1보다 작은 쪽에다 그릴 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네? 0이 나오네. 그럼 얘는 요 점을 지나게 되면 길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그려지겠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 가지고 오늘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 저거 있었구나. 그치, 연습 문제 있었구나.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그래프 얘기만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오케이? 잘 봐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나 있었어요. 여기는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됐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가 0이 된 x값들은 1과 뭐야? 2거든. 그러니까 얘는 요 범위와 요 범위와 요 범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식이 나타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x가 2보다 크다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니까 얘는 2x-3이 될 거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1에서 2 사이였다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면서 얘는 x-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얘는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1번 작았을 때는 x-1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여기 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럼 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 여기 마이너스 다시 얘가 1, 여기다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뭘 그릴 거고 얘를 그릴 거예요. 기울기 몇 자리예요? 2자리네요. 기울기 2자리 대충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2를 넣었을 때 몇이 나오니? 2를 넣으면은 1이 나오죠. 아, 이 값은 1이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2 사이, x가 1에서 2 사이 요 범위 내에서는 뭘 그릴 거야? y는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1의 그래프는 상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냥 그려지겠죠. 얘가 1이었으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릴 건데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여기도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럼 1 넣으면 1 나오는 요점을 지난다는 소리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걸 토대로 이제부터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얘들아. 오케이? 쉽게 그리는 방법. 잘 봐봐. 우리가 절대값에서 여기서도 경험을 했고 여기서도 경험을 했듯이 여기 이어지는 이 부분 있지. 이 경계가 되는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내가 1 집어넣은 결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몇이야? 0이죠. 그럼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 함수 값은 여기다 넣든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는 무조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이게 3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다 내가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얘는 1이 나오잖아. 그럼 1이 나오면서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로 이게 떨어진 그래프가 되거든. 이해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질 리가 절대로 없다는 소리가 돼요. 1 넣어버리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빵이 돼버리니까. 2 넣으면 뭐가 되니까? 얘가 빵이 돼버리니까.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이어진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그렇다면 얘들아, 우리는 이제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어차피 얘네들은 이어질 게 분명해. 그럼 나는 이제 이런 직선들을 그림에 있어서 뭐만 관찰하면 되겠어? 기울기만 관찰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다시 봐봐. 자, 여기가 1이었어. 여기가 2였어. 자, 이런 식도 안 쓸 거야. 이런 식도 없다고 쳐보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이렇게 관찰을 할 건데 잘 봐봐. 여기는 여기 공간에서는 요거 양순이 음순이 무조건 양수죠.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이거 그대로 나올 거고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러면 x 여기서 지금 상수함은 난 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기울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1창의 개수만 관찰할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이잖아. 여기도 1이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2죠. 그럼 기울기 몇이었다는 소리? 2였다는 소리. 그러니까 기울기 2.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가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는 소리거든.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은 1 빼기 1이 되면서 0이 되지. 기울기가 0이었다는 소리. 아, 기울기가 0인데 이어져서 그려야 돼. 됐습니다. 그리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는 이어져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딱 세 번만 선 그어주면 그래프 완성. 이런 느낌. 이해되니? 오케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보자. y는 절대값 x-1에다가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2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x-3까지 있었어. 아이고, 복잡해. 그죠? 찬찬히 한번 볼게. 저 녀석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얘가 0이 되는 x값은 1, 얘가 0이 되는 x값은 2, 얘가 0이 되는 x값은 3이 될 테니 일단은 범위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총 4개로 범위가 나눠지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3보다 큰 쪽을 바라본다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 기울기만 봐. 기울기만 보라는 소리는 뭐야? 1창의 개수만 보라는 소리야. 상수항 쳐다도 보지 말고 x 더하기 2x 더하기 x니까 기울기 4가 되겠네. 얘는 기울기 4 정도 되게끔 좀 가파르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1대 4 정도의 비율을 갖게끔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음 두 번째, 봐봐. 여기는 얘가 양수, 다시 요 범위, 2에서 3 사이 범위를 본다면 양수, 양수, 음수가 되잖아. 됐어? 그럼 x, 2x, 마이너스 x거든. 그러면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잖아. 뭔 소리야? 그냥 2잖아. 됐습니다. 아, 그럼 얘는 기울기 2짜리로 이어서 그리면 되니까 한 요 정도로 그려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요 범위를 보면 얘가 양수, 음수, 음수가 된단 말이야. 양수, 음수, 음수가 돼.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라는 소리니까 1창에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음수, 음수, 음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4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좀 더 가파르. 이런 느낌. 됐습니다.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데 저렇게 다 직선으로만 주어져 있는 저런 형태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되게 어, 편안하게 그릴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해주면서 조금 그 불안한 건 뭐냐면 결국은 있잖아.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뭐라고 했어? 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가지고 절대값이랑 기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목표라고 했었죠. 그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렇게 직선들이 절대값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편하게 구할 수 있구나 정도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절대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마무리하자. 잠깐만요. 금방 끝나요, 이거는. 자, 요번에는 있잖아. 좀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얘의 지금 절대값을 박아놓은 거니까 얘들아. 얘는 fx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그냥 fx로 나올 거고 fx라는 게 0보다 작았을 때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fx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은요. 그냥 그대로 y는 fx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을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는 x축 대칭한 형태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는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와 여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빨간색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노란색 범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바라본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음수인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음수인 구간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양수인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fx가 양수인 구간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 그냥 fx 그래프 그대로 그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대로 있으니 여기는 얘는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 얘는 여기와 여기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야. 얘는 그냥 그대로 그려버리면 돼요.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음수인 곳에서는 뭐 해달라? 마이너스를 붙여달라.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가 될 건데 얘는 요 파란색 구간에서는 힘으로 그려달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여기는 요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가 돼. 그래서 초록색으로 그려진 저 그림이 여기는 이 절대값 fx의 그림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이렇게 바라보면 좀 어렵잖아. 그래서 해석을 좀 편하게 한번 바꿔볼게. 잘 봐봐. 얘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어쨌든 이렇게가 최종 결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우리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일단은 x가 다시 그러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 뒤집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림을 쓱쓱쓱쓱 그려놓고요. 이 그림을 기준으로 x축의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x축 아랫부분을 그냥 접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완성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y는 f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봐.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는 그냥 fx가 될 거야. 근데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는 뭐가 되겠어? f-x가 될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일단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원래 그래프 똑같이 그려지는 거고 얘 그래프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얘는 y축 대칭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건 아직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도형의 이동 쪽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도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 주자면 얘는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x를 쏙 빼버리고 거기에 절대값 x를 넣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저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쓱, 쓱, 쓱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저긴 쟤를 y축에 대칭시켜서 그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y축 대칭.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고 거기는 걔를 y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완성되는 뜻이야. 됐어?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fx.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저기는 쟤는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했다면 반대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리면 되겠죠. 제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그렸으니까. 그럼 여기는 얘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그려준 다음 거기는 걔를 쟤는 y축 대칭했으니까 반대로 얘를 x축 대칭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 버리면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둘 다 절대값이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했던 행동과 여기서 했던 행동을 한 번씩 해주면 되거든. 한 번에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첫 번째, x랑 y가 둘 다 양수인 부분만 그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만 그릴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x축 대칭을 한 번 할 거고 y축 대칭을 또 한 번 할 거야. 가 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면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제일 먼저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됐어?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x축, y축. y절편 4,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x축, y축 그린 이유가 뭘까? 나는 x축보다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것만 그릴 생각이니까 x축, y축이 필요했던 거야. 얘는 필요해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절대값 x가 된 거고 y 대신에 절대값 y가 된 거니까 둘 다 양수인 이쪽 부분을 그려줄 거고 거기 있는 걔를 x축 대칭해서 이렇게 한번 그린다는 소리고 거기 있는 걔를 y축 대칭해서 요렇게 한번 그린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는 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림이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나요? 다시 이거는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무슨 말이야? 저 방법을 뭐 해놓으면 암기해 놓으면 됐어? 저걸 암기해 놓으면 저 상태로 우리 뭘 할 수 있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했던 설명들을 토대로 너희가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오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다 있어요. 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작은 부분 접어서 올린다. 접어서 올린다. 요 얘기고요. 그다음 여기 얘는 얘 그래프는 뭘 그려주세요? 양수인 것만 그린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y축 대칭해서 그린다. 여긴 얘는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준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대칭해서 그린다.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둘 다 양수인 부분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한번 하고 다시 y축 대칭 한번 해서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을 전부 다 그리는 걸 한번 목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우스가 있는 거는 여기서는 아예 하지도 않을게요. 알겠죠? 가우스가 있는 건 하지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끝나게 된 거고 다음 시간부터 진짜 중요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부분으로 들어가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래프 특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오늘 뭐 배웠어?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죠? 그다음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까지 세 가지.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느냐, 방정식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예요라는 그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어요.